한마디씩 인사해 주시죠. 오늘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님과 청래당 당원들 모시고 늘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게 네. 저기 그 위드 코로나 돼서 어허. 끝나고 또 소주 한잔 하려고 사람들 모은 것 같아. 어쩐지. 딱 보니까 눈치가 딱 그래. 근데 시간도 널널하겠다. 우리 청래당 당원 먼저 인사하시고 아, 네. 이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민정입니다. 신민정. 신민정님. 예, 네. 신민정님. 닉네임은 어떻게 되세요? 민댕이요. 민댕이? 네. 뭐라고? 민댕이. 민댕이? 내가 아는 민정이들이 대부분 민댕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과 민댕이를 응원하러 온 청년회당 황윤아라고 합니다. 황윤아. 님. 네. 네. 여기는 국문과 출신이라서 글도 잘 쓰고 사진을 잘 찍어. 아, 지금 의원님 마이크 없어요. 이 친구는 국문과 출신이라서 글을 잘 쓰고 사진 전문가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래당 행사하면 멀리서 네. 망원렌즈로 사진 찍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안 찍어. 그래서 저한테 페이스북 올리는 사진 있잖아요. 황윤아 씨가 찍어준 사진이 그래요? 맞습니다. 의원님 선거 때 그 별명이 할머니 사진사라고. 할머니 사진사. 왜요? 그냥 멀리서 그냥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의원님 그 유튜브에 나와서 네. 장난치려고. 예쁘니까. 자, 옆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혜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고요. 네, 오늘 방송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해랑. 자, 두 분 들어가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청래당 당원들과 우리 정청래 의원하고 함께 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정님은 저희 박시영 TV 자주 보십니까? 아니, 몇 번 안 봤습니다. 몇번 안 봤어요. 아니, 그러면 청래당 당원들이 나온 프로그램도 안 봤습니까? 아니, 그건 봤습니다. 그것만 봤어요? 네. 그것만. 근데 왜 안 봤다 그래? 그러니까 몇 번 안 봤다고. 예, 알겠어요. 겸손하신 네, 분이에요. 사실만. 예.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채권 업무 쪽 하고 채권? 있어요. 네. 채권 추심? 네, 맞습니다. 돈 받아주는 거야? 네, 맞습니다. 돈 받아주는 거? 네. 아, 그거 아니에요? 그 돈 떼인 사람들 연락 오세요. 그거 아니야?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자, 오늘 이 얘기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중간중간에 막 끼어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할 기회도 드리겠습니다만 네. 하시고 싶은 얘기 그냥 편안하게 막. 편하게 예. 막 하시죠. 네. 청래당에서 네. 목소리가 큰 여인입니다. 그렇군요. 발음권이 세구나. 뒤풀이 한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신민정이야. 이게 발성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목소리가 믿겠습니다, 오늘. 예. 네. 자, 선대위 오늘 발표가 됐는데 네. 의원님이 e스포츠 네. 쪽을 맡았는데 네. 지난번에도 몇 번 근데 얘기하셨었어요. SNS 쪽은 뭐 발족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SNS 이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저보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예. 요즘 이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e스포츠니까 네. 내가 아예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잠깐만요. 저희 좋겠다고. 마스크를 벗으셔도 이제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여기는 저기 2주 지났습니까? 저는 마스크 쓰고. 쓰고 아,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얼굴 드러나는 걸 좀 두려워하나 봐요. 방역 문제가 아니라 얼굴 때문에 네, 그러시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려야 돼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의원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지역구를 책임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선대위보다. 그리고 하나를 맡으면 확실하게 그 분야, 업종, 그 계층 이걸 좀 맡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냥 뭐 잘 된 것 같아요, e스포츠. 그래서 몇 차례 또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국감 때도 e스포츠를 제일 많이 내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내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e스포츠 종목이 정식 메달 종목이 됐어요. 됐고. 메달이 6개가 이제 걸려 있거든요. 그럼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돼야 되고 거기 이제 올해 안에 실현이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 프로게이머들이 입영 대상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군의 상무부대를 만드는 것까지 이번에 대선 공약을 이제 넣고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이게 활성화되면 이제 e스포츠 게임단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e스포츠 종주국인데 중국이 제일 먼저 국가 정식 체육 종목으로 e스포츠를 2002년도 했거든요. 우리는 좀 한 20년 그걸 작업을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초선이나 뭐 재선 누구 한 명을 데리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15일 날 후보도 이제 참석하는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창립돼요. 네. 제가 이제 회장을 맡을 예정이고 예. 부회장 이모경,
사무총장 장경태. 아하. 그래서 국회의원 한 30명, 5명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한번 띄우려고 지금. 지난번에 이모경 의원 국감 때문에 네. 아 정천 의원이 좀 고농을 치렀죠. 네. 꼭 놀라네. 아 참. 그리고 조계종에서 네. 그 바른 소리를 또 하셨다가 조계종이 또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아니 뭐 그 스님들이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 잠잠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그냥 무건 수행 중입니다. 뭐 의원실 앞에서 뭐 또 뭐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 오늘 당에서 또 뭐 사과를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그냥 선거니까 네. 또 그런 면이 있겠죠. 국감은 국감대로 네. 또 의원님 소신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당은 또 선거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평가가- 장경태 의원은 실제로 게임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한 1년 정도만 맞고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이번에 다시 하고 오늘 선대위 발표했는데요. 네. 하여튼 저는 e스포츠 그걸 이제 하기로 됐고 그래서 2030 네. 주 타겟팅으로 이제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오늘 이제 뭐 선대위가 발표됐는데 뭐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이제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자리를 제가 몇 가지 네, 네. 예, 예. 실제로는 이제 후보의 비서실장이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최인호 의원까지 박홍근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 이제 콜라보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장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실장을 좀 여러 명 했더라고요. 4명 뒷장이 있습니다. 4명. 네 명 상황실장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우리 당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조홍천 의원도 여기 예.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잘했어. 상임위 할 때 MC 조. 경기도 그래서 국감 할 때. 김영진 의원이 이제 최초에 결합한 사람이거든요. 네.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지난번 선거 때도 결합을 해서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 아마 원년 멤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황실장은 김영진 의원이 맡는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홍천, 진성준, 고민정 이렇게 했는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당직자 출신이고 이제 이 선거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민정 같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도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총괄 선대 본부장 이게 실제로 이제 각 정책 본부 이런 데를 이제 총괄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이제 네. 하는데 상임 총괄 선대 본부장이 이제 조정식 의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공동 총괄 선대 본부장은 뭐 윤관석, 박광원, 안규백, 김태년, 우상호, 인재근 여기는 이제 좀 모양을 갖추는 그렇죠. 제고 이제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사실상 이제 핵심 역할을 좀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본부가 있는데 여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홍보본부가 없고 SNS 본부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추가로 인선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보물, 현수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요. SNS도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낙연, 정세균, 이해찬 중 상임고문단 쭉 있는데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뭐랄까 좀 비중 있는 이런 인물이고 실제로 이제 선거에 대한 노하우가 깊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가 출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요. 김현종. 네, 예, 그렇죠. 예. 예. 외교통상. 예. 국제 이제 통상 특보단장 이렇게 임명되는데 어쨌든 이제 영입 인사 그렇죠. 이게 된 거고요. 이종석 전 장관도 이종석 전 장관은 처음부터 결합을 네. 했던 것 같고. 저 양희웅 또 돈 보냈네. 슈퍼챗. 신민정 정청래 만세. 네. 그래서 이제 청래당의 각자 역할을 많이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 이제 1차 발표인데요. 1차 발표인데 이제 추가로 이제 쭉쭉 발표를 하면서 모습을 더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본다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초선 재선들은 일부러 지금 뺀 건데 수행실장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준호 네. 수행실장이 지금 돼 있는데 원래 이제 강선 의원하고 뭐 같이 얘기됐다가 뭐 내부에 보니까 여기 제가 들어보니까 막 의원들끼리 또 이렇게 견제 같은 게 많더만. 많죠. 네, 그래갖고 그 다 초선들끼리?
아니 그 초선들끼리는 아니고 위에서 또 많이 복잡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 안에서. 안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한준호 의원이 워낙 잘생겨가지고 이게 빛을 발할 수도 있는데. 후보를 띄워야 되는데. 좀 멀찌감치 다녀야겠네. 어유. 한준호 의원은 우리- 진짜 태가 좋더라고요. 김남구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진짜 고생했어요, 김남구. 네, 김남구 진짜 고생. 며칠 막 알아눕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부르터가지고 막. 아유. 자, 의원님 역할은 그렇게 알고 저는 뭐 약간 한직이죠. 네 한직입니다. 예. 아유, 저는 SNS 쪽 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 제가 뭘 맞건 안 맞건 저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예. 예. 워낙 제가 좀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NS를 하든 뭘 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벤져스예요. 이 벤저스. 네. 어. 이재명을 수호하라. 그래서 좀 이렇게 지명돼 있는 의원들 한 10명 정도 꾸려가지고 후보가 못 가는데 유세 다니는 거. 그거 좋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유세 이벤- 때는 예. 약간 저런 거에 약간 분신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후보는 아니지만 후보처럼 가서 뭘 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동해 간다, 우리는 서해 가고, 위로 간다, 아래로 가고. 이래서 뭐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거 하나 딱 해가지고 랩핑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신민정 씨는 네. 우리 그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정청래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제일 잘하십니까? 여러 뭐 재능이 워낙 탁월하시지만 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그 창의력이 좋다고 하셔야 되나? 예전에 왜 그 구구 아니 그 일배? 철이 아니. 아, 평화철도 111. 네, 평화철도 이래야 하는. 야, 정말 저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그런 무언가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 사람들이 이제 좀 한 번씩 더 쳐다보고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네이밍 이런 거 잘 짓죠. 이렇게 네, 너무 쌈박한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벤져스 마음에 듭니다. 이벤져스도 이게. 좋잖아요. 좀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센스에 부분이. 좋아요. 예. 근데 선거 때는 대선 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e스포츠는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또 그러니까 e스포츠 그쪽이라고 하셔가지고 솔직히 깜짝 놀랐죠. 약간 실망하셨죠? 네, 맞아요. 대놓고 말하면 실망을 했죠. 왜냐면은 우리 의원님 정도면 더 중추해서.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e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데요. 요즘에 근데 게임 실력은 좀 늘었습니까? 제가 오늘도 한 판 하고 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그래요? 아, 근데 스타를 이제- 하세요? 예? 네, 저 테란인데 저쪽이 이제 배틀에 나가서는 제가 하기는 실력은 안 되고 거기 황희두도 끼워야 되잖아요. 황희두도 전문위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싱글 게임으로 로스템플 가가지고 예. 컴퓨터 3대랑 나 하나랑 1대3으로 붙어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분을 제가 못했어요. 이제 세 개를 다 버티세요? 깨는데 드디어 28분 만에. 내로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거 뭔지 모르죠 지금. 몰라요. 아니 이제는 그 맵을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십니까? 맵은 다 외웠죠. 다 외웠고. 점 찍으면 어딘지 위치인지 다 알고. 그럼 주로 쓰시는 어떤 공격 방법은 뭐예요? 저는 그 언덕에 탱크 CG 모드 해가지고 갈깁니다. 저성적인 아날로그식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장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하고 네. 그 뭐지 고릴라 고릴라. 몰고 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부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하시면 저도 이게 더 이게 유대가 생기니까 공감도 생기고. 네. 배틀넷 곧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배틀넷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그 맵이 너무나 여러 가지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만해. 이제 못 알아들어요? 아 이제 그만해. 겔라그 얘기할까? 겔라그? 아니 좀 합니까? 좀 뭐 예전에 아니, 많이 했죠. 나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오징어 게임 히트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내가 다 아는 게임이야. 아니 얼마나 좋아 그런 게임. 그래서 아저씨들이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나 야, 그거- 거기 왜 비석치기가 안 아니, 나 들어갔지? 그때 오징어 게임 있잖아. 그때 깨운 발로 뛰다가 묻은 발로 바꿔. 동네마다 그 게임을 부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우리 동네는 오징어 달구지였거든.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뭐 오징어 땅콩인데도 그 있고. 게임을 잘했어. 잘하실 것 같아. 예. 한 3명은 치고 나가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우리는 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려놓고. 그렇죠. 진짜 남자애들은 다 하고 재밌었죠. 놀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 기마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 차전놀이 막 그리고 차전놀이 말뚝박기. 얼마 말뚝박기. 말뚝박기 재밌겠다. 재밌지. 예. 제가 미국에 가서 놀러 갔을 때 진짜 그 뭐죠? 저기 우리 저 외식타운 이런 데 가서 대학생들이 그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가까운 데 먹는 거 있잖아. 던져놓고
외국인들 다 구경해. 너무 재밌다. 아 그래? 진짜 통하더라니까. 그거 한 20년 전에 했는데. 근데 예. 내가 그 돈치기를 진짜 잘했거든요. 딱 던져가지고 딱 세우는 거야. 이제 딱 꽂히는 거야? 이런 거잖아. 근데 나는 같은 또래에서 안 시켜줬어. 너무 잘한다고? 예. 구슬치기도 그렇고.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얘기. 네. 할 만큼 했다. 아니 그러다가 이제 애들 팬다는 얘기 나온 거야. 이모경 아이가 참. 아이. 이모경. 자, 그나저나 이제 외부의 인사들 전문가들도 좀 선대에 들어오면 좀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가 좀 들어오면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후보한테도 직접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분야별의 일가를 이뤘거나 타짜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이제 같이 발표를 하고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다. 그러면 그 발표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정세현 장관 뭐 이런 분들이 뭐 하나 역할을 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노동 정책을 한다. 네네. 그러면 이제 노동 뭐 운동가도 있고 노동 학자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박영선 후보 때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진보 유튜브들 네. 6군데 그때 모여서 합동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주문들이 있더라고 저한테도 그럴 수 계속. 아니 뭐 SNS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진보 유튜브 진보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어 20명이다. 그러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번 주 주제는 이거다. 이번 주 키워드는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방송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어디를 가서 유세를 한다. 그러면 같이 중계하고. 같이 생중계 동시에 뭐 20군데면 20군데 다 싸주고 이런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NS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하고 뭐 퍼날르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통일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외부 유튜버들도 유튜버지만 당 차원에서도 그런 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 행사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일정 중에 중요 일정은 진보 유튜브들도 같이 할 거예요. 지금 생중계 그 계획하고 있는 데들 제법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좀 게을러서 못하죠. 예를 들면 이벤져스 이런 걸 한다. 그럼 이제 개국본 시사타파 네.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중계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덕헌 유세단이나 평화철도 111 제가 할 때 굉장히 그 효과가 좋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후보도 이제 보고 싶지만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 좀 인기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함축이 이런들 있어요. 막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사진도 찍어주고. 그럼요. 팬덤이 있으니까. 회사 일만 안 하면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다니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만간 세사 접으실 거예요. 그나저나 그 열린민주당과 통합 문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 여권 대통합 이야기하면서 A씨로 네. 열린민주당 통합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해야죠. 빨리. 지금 늦었죠 사실은. 늦었는데 원래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가 공약 딱 걸고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그걸 이제 좀 미뤄졌는데 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죠. 그래도 열린민주당이 그래도 그 정당 지지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그 농번기 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골에서 부지깽이 하나라도 힘을 보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긁어 모으시기 다 긁어 모으고 협조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열린민주당 또 이제 의사결정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한테 직접 묻고 이래야 할 테니까 당원 투표에 붙여야 되죠.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좀 열린민주당 측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전당원 투표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당원 투표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딱 결심하면 2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속도가 나야겠네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열린민주당 통합 문제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열린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김용민 의원님. 에? 김용민 의원. 거기는 열린민주당. 민주당이잖아 거기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네? 최강욱. 아 그분은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김용민 의원님이? 그렇지. 아 쪼꾸 아니야 쪼꾸? 아니에요, 저 진짜 헷갈렸어요. 헷갈렸어? 아, 오늘 방송 중에 최고의 1분에 올라가셨어요. 아 입을 열면 안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네. 최강욱. 그다음에 강민정. 그 전에 그 누구지? 김우겸, 손혜원 아니, 뭐 그- 쭉 있어. 김진애 의원이 있었어요. 네, 김진애 의원님. 그분이 제일 좋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말을 시원시원하게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원시원한 스타일을 좋아. 네,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항상 집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야 되겠네. 네, 저 항상 틀어놓고 자요. 요즘에 그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말씀 많이 했어요. 네. 쟁점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선대위 뜨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광폭 행보를 좀 하면서 메시지 많이 네. 발신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음식 총량제 이런 거는 뒤를 다 뺐잖아요. 네. 또 뭐 노봇계 뭐 학대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가짜 뉴스죠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의 장난이죠. 한번 사실. 이렇게 또 업업을 하고 해서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쭉 이렇게 보면서 주사일제 있잖아요. 이거는 미리 선점을 뭐 심상정 의원이 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미리 얘기하는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선은 미래지향적 전망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게 지금 가당한 얘기냐 했지만 결국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도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될 길이거든. 당장 뭐 만족스럽게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사일제도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은 딱딱 얘기해 놓은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때 주 5일제 할 때요. 네. 토요일 날 그럼 애들은 누가 보냐, 은행은 뭐 하냐 해가지고 엄청난 그때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 뭐 외식 산업이라든가 레저 산업이라든가 이게 또 이렇게 또 창출이 되잖아요. 아, 마찬가지로. 그때 뭐 거의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했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주사일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자동 시스템 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고통은 있었지만 예를 들면 곡괭이로 땅 100평을 열흘에 걸쳐서 판다. 근데 뭐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기계화됐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전통적 농업자이라든가 이럴 때 뭐 노동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은 이제 생각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 4일째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같은 생산량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어쨌든 뭐 저녁이 있는 삶이든 뭐 금요일이 있는 삶이든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주사일제? 너무 좋죠. 그리고 보면은 이미 지금 뭐 그거를 주 4일째 같이 하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런 뭐 배민 뭐 그런 우한 형제들 네.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게임 쪽이라던가 이런 그쪽 라인은 벌써 이미 뭐 2주 격주로라도 하고 있고 회사에 따라서. 예. 네. 그리고 뭐 월요일 오전 근무 말고 1시 출근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월요병도 덜 있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실상 주사일은 정말 원하는 바고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나라가 저기 할 것 같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당연히 그러면 그런 기계들이라던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도 사람은 어차피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분명히 또 그런 창출은 또 더 될 거라고 이번에 생각해요. 그 로봇 학대 이 가짜 뉴스 보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거 언론 이걸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가짜 언론들을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뭐 결국은 지지자들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했을 때는 뭐 가차 없이 뭐 그 퍼나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이 버즈량 있잖아요. 이 버즈량이 3만 개, 4만 개 이상 넘어가면 기사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클릭 창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심 있는 키워드가 높아질수록.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은 지지자들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난번 엊그제 그 민병덕 의원이 오셨어요. 네. 조직부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의원들 180명 네. 그리고 지방의원도 광역 기초의원들 다 있는데 버튼 누르면 일제 홍보전 뛰어들 수 있도록 네.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속보성 뭐 뉴스가 나왔어. 괜찮은 우리 쪽에 뭐 고발 사주 관련해서 뭐가 나왔어. 그 버튼 누르면 일제히 페북이나 트위터에 각 의원들이 다 쓰고 그 기사를 게재하고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전우영 선생 같이 이 촌철살인 좋은 어떤 글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공유해서 착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SNS 본부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거 맡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맡겨줘야 맞지. 내가 임명할게. 그래서 이제 SNS 본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누가 하든 뭐 하여튼 하면 되는데 그 오바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바마가 페이스북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도 페이스북을 잘 이용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는 보다 이제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이 강하니까 자봉단이 260만 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공격조, 방어조, 정책조, 후원금조 이렇게 해서 4팀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 전쟁. 오바마는 서민편, 롬니는 부자편. 이거 했고요. 정책으로서는 줄리어스 라이프. 줄리아의 일생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거 이제 정책으로 했고. 그래서 SNS 본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의원실별로 뭐 인턴 직원이든 비서든 간에 한 명씩 인발부를 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의원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80명 되잖아요. 한 200명 정도가 사실 SNS 본부의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 댓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예를 들면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게 막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의원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올리고 퍼나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공유해 나가고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가짜 뉴스 대응을 그걸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박시영 TV를 비롯한 이 진보 유튜브라든가 진보 스피커들 있잖아요. 오늘은 이걸 좀 해주세요. 이 가짜 뉴스를 좀 엎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럼 일제히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에 패널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런 논리로 좀 대응을 해달라.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 본부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역할을 맡으실지 안 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노하우들은 네. 그 맞는 본부장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네.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교황 그 방부 종전선언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가능성을 좀 그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그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네. 저는 가급적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뭐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얘기했다가 안 되면 실망감에 의해서 그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되려면 극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떠들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사실 두 분이 키맨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의원님이 애지력 있잖아요. 네. 뭐 숫자 쓰면 맞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맞춰봐. 어때? 아니 잘 될 근데 것 같아요? 미리 이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네. 네. 극적인 효과 이런 거 근데 느낌은 괜찮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다. 영어로 얘기할까요? 나쁘. 오늘 방송 너무 글로벌하다. 글로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 반성문을 영어로 한다면 글로벌입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자동차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아세요? 자동차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자동차문은 3개가 아니죠. 네 개다. 네 개. 자동차문은 항상 4개 닫아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이게 청래당 운영의 묘야 이게. 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가지고 운영하는 거야 사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가장 올라가기 싫어하는 링은 무슨 링인지 아세요? 버퍼링. 초등학교 6학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중학교는 로딩 중. 로딩. 본인이 말씀하시고 저렇게 즐거워하시니까 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하나 하죠. 이런 유머를 청래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고. 우리 저 민댕이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민댕이. 네. 이런 유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 말 없이 있었잖아요. 네, 알겠어요. 나랑 비슷한 마음인 거죠? 네, 알겠어.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학의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곳. 도시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대한민국 도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전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석사를 그 통일 이쪽 북한 통일정책학과. 네, 네. 그걸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3가지를 합의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북미 수교를 네네. 하는데 그게 이제 종착점, 출구고요. 입구가 종전선언이에요. 종전선언이 돼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그다음 평화협정 체제로 가고 핵무기 절폐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북미 관계. 이게 이제 베트남 모델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까지 했잖아요. 근데 클린턴 이후에 관계 회복하고 북미 수교하면서 그 베트남의 경제 정책을 도와줬거든요. 경제 개발을 노이모이라고 예, 예. 86년도. 그래서 원래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가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미국이 단축시켜 줍니다. 베트남을. 그래서 결국 이제 베트남과 미국이 이제 정상 회담도 하고 외교가 그다음에 진행되고, 오바마가 베트남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 70년대 전쟁한 나라예요. 거기 가서 저기 식당 가서 또 뭐 그렇습니다. 먹어가지고 쌀국수 먹고 막 유명해졌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적대 관계. 북한과 미국도 전쟁을 치른 나라고 미국과 베트남도 전쟁을 치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 모델로 가야 된다. 제가 판도라 할 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베트남에 가서 하는 게 맞다. 근데 2차 이제 하노이 가가지고 노딜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풀린 실타래를 한우를 딱 풀면 잘 풀리는 거 보고 이제 운동권 용어로 중심고리를 푼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 중심고리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종전선언만큼은 내 임기 동안에 하고 싶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렛대로 교황이 방북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평화 프로세스대로 가더라도 어쨌든 첫 스타트는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말 못한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 대권 또 출마하겠다 했는데 우리 신민정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아니, 출마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이제 그만 손 좀 잡고 끝까지 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완주했으면 좋겠다. 완주했으면 좋겠다. 어. 왜요? 누구랑 손 잡을지 보여가지고. 아, 누구랑 손 안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만 좀 잡고 그냥 혼자 너무나 달렸으면 솔직한데. 좋겠어요. 아니, 제가 오늘 짤막하게 페이스북 썼습니다. 그 안철수 대권 선언한 거 링크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안철수를 응원함. 안철수하고 꼭 완주하시길. 근데 완주 안 할까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 뭐 출마 선언한 날 완주 걱정하고 있고 단일화 걱정하고 근데 난 있으니까. 웃겼던 게 뭐냐면 대선에 나오면 당연히 당선이 목표잖아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저는 당선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누가 뭐라고 했냐고. 아니 근데 주황색 옷을 막 입었더라고. 네. 당원들인가. 원래 주황색 그쪽인가? 네, 국민의당으로 그 지금의 국민의당이 그렇죠. 예전에 초록색이었는데 아 지금 주황색이야? 예, 오렌지색. 그러면 오렌지색. 저기 그 정의당도 아니 정의당은 노란색이고 노란색이지. 민중당이랑 색깔 겹치죠. 아 민중당 네. 이구나. 그랬구나. 아니 그나저나 그 동안에 그 파트너로 지냈던 하태경 네. 황당한 코미디를 했어 윤석열 지지하고. 누가 들으면 같이 살았는 줄 알겠네. 아니 이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근데 하태경 의원이 워낙 홍준표를 싫어하고 네. 또 홍갱이라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빨갱이 장사 그만하라고 홍준표.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아니 나는 진짜 유승민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하태경 그래서 나쁜 놈이라 봤어. 그래요? 왜냐하면 유승민과 의리가 있잖아. 그리고 본인이 홍준표를 그렇게 깠으면 윤석열이 집권을 하더라도 아니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하태경 고마운 거 다 알거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를 계속 때렸으니까 그러면 됐지. 자기 역할이 그 정도면 윤석열도 있는데 거기다 유승민이 있는데 윤석열을 어떻게 손을 들어줘 사람이. 아 근데 이제 그 정두원 의원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MB 정권을 잡아보니까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야, 나는 근데 하태경은 진짜 앞으로 저기 토론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격이 떨어져 하태경. 아, 그래요? 예, 하지 마. 그러면 장재원이랑 할까? 하지 마. 권성동은 거기는 별 존재감 없으니까 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나저나 국민의힘 이제 후보들 뭐 어쨌든 지금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좀 예측을 할게요. 네. 10%까지 예측하실 겁니까? 네? 10%까지? 참 숫자가 내려보고요. 주르륵 접시. 예. 국민 여론 조사잖아요. 지금 이제 여론 조사 하는 거는. 네네. 근데 거기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정적으로 15% 정도를 이겨야 당원에서 불리한 걸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겨야. 뭐 7, 8%, 뭐 4, 5% 이렇게 이기는 거 가지고는 윤석열이 더 세다고 봐야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홍준표가 되나 윤석열이 되나 봤을 때 윤석열이 되는 게 우리한테 사실상 더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느낌으로는 4, 5%? 그 조금 날 거다. 예. 생각보다. 그 정도. 그 정도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지금 전망하는 예, 거에 예, 비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아까 말씀하신 그 깔딱고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벌리지 못한다면 네. 홍준표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그 깔딱고개를 못 넘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근소한 차이가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저쪽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요즘 뭐 당원들이 뭐 의원들 말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쪽으로 한 70% 정도 줄 쓴 것 같아요. 느낌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단속하고 사무국장들이 뭐 당원들한테 누구 지지하라고 뭐 하고. 아니 또 그 그렇게 할 거라고. 공천권 안 준다고 그랬잖아. 뭐 오늘도 울산에 뭐 박성민인가 뭐 그쪽에는 또 뭐 전화 돌리고 뭐 했던 그 정황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 당협위원장 아니 이게 그러니까 1, 2% 싸움이 되면 경선 잡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러겠죠. 사실 4, 5% 나오면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지. 이거를.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4군데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1,500명씩 네 군데. 네. 돈도 많아. 그래서 그 별로 의미도 없거든. 사실 네 군데 하는 게. 그렇지. 뭐 한 2군데 정도 두 군데 하면 하면 상관이 충분하지. 없는데 그래서 1,500명씩 뭐 6,000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개 기관에서. 그래서 거기서 교차되지는 않을 것 같아. 대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아니 않겠어요?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러겠죠. 원래 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문구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거 시작 시간을 똑같이 가지잖아요. 이 시간대를 비슷하게 가져가면 비슷하게 나와요. 조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4개 회사가 있으면 어떤 회사는 주말에 하고 어떤 회사는 주중에 하고 어떤 회사는 오전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동시에 다 하니까. 동시에 다니까. 자, 그렇게 보면 윤석열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을 상대로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갑자기 지금 숫자가 내려오긴 했네. 지금 숫자가 내려왔거든요. 네, 이거 알지는 모르겠어요. 4.7? 아, 차이가 격자가 4.7. 4.7% 아니 차이. 이게 이제 지난번 경선 때는 내가 다 맞췄거든요. 보겠습니다. 4.7. 아니 광주 호남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다 50% 못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사타파 이종원 PD가 12시 너무 상상하잖아. 그랬더니 전북을 53% 나온다는 게 이재명이 잠깐 틀렸어. 54야. 그때 진짜 54가 된 거야. 이거 모르겠네. 4.7. 제가 전북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고 해갖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굉장히 저한테 뭐 시비를 걸던데 아니, 그대로 됐잖아. 전북에서 내가 지지게 한다고 그랬잖아. 54. 전북에서. 그러면 오늘 썸네일 하나 나왔네. 그렇죠. 정청래, 윤석열 4.7% 차이로 승리. 뭐 요거네 하나. 아, 그 나왔습니까? 네,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해?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비슷해서 그럼 이렇게 물게. 누가 더 싫어요? 윤석열이 싫죠.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더 싫어요? 네. 이유는? 도저히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라고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와서 하는 모든 행보가 어떤 저렇게 모질하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모질하지. 모질하지는 모질다가 아니라 모자라다. 모자르지. 모자라다. 네. 근데 솔직히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런 어려운 법학을 배워서 검사까지 하고 이랬었던 사람인가라는 의문 부호가 찍힐 만큼 정말 모자라 보여요. 윤석열과 싸움을 하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가장 그 대립 구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까? 자,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하면 있잖아요. 흠이 되지 않아. 비장비장이야. 그리고 어쨌든 정책 능력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달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뭐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싸우는 그렇습니다. 느낌일까요? 정책 싸움은. 네. 딱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선 국면에 가장 영업이 성황이 될 장사가 잘 될 곳이 어디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라통이 쌓일 거야 트위터로 보고. 그럼 무슨 병원 가야 돼? 우라통이 쌓이면. 모르겠어요. 거기가 돈 버는 거야 거기가. 우라통이 쌓이면 어딜 가야 되나? 어디 가야지? 동네 편의점 소주는 많이 팔리겠네. 포장마차. 보자마자. 그런데 우리가 또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며칠 전에 TV 토론을 봤어요. 채널A에서 하고 있더구만요. 네. 중이라고 그렇죠. 있는데 어제 거. 동시 접촉이 57,000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여기도 만만치 않네.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 대선은 이 책에 나오잖아요.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세가 저기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이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그 제가 자주 가는 가게에 계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다 핸드폰에 유튜브 뭘 켜놨어요. 오, 그래. 보고 있진 않아. 보고 있진 않은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틀어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고 봤더니 그 신의 한 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틀어놓는 행위로 여기에 동참하는 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 그 일요일 날 광화문 걷다가 깜짝 놀란 게 사랑의 교회 이거 있잖아요. 그 저 정광훈 목사랑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신도들 같은데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거 크게 틀어놓고 외치고 스마트폰 보면서. 야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끼를 잡을 때라도 사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맞는 지금 것 제가 이제 여론조사 보는 견해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조금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ARS 조사하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하잖아요. AR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앞섰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국민의힘이 앞서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온다고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의미는 없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약간 민주당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국민의힘 이미 지지자들한테는 국민의힘은 불이 붙었다. 근데 민주당 쪽은 불이 붙기 시작한 정도였거든요. 지금 딱 상황이. 그 계기점이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남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지지자들 결집이 시작이.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대위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낙연 캠프 쪽의 사람은 상당히 중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오늘 했죠. 특징이 잘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호남 쪽 그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못 받아들이고 막 이랬다가 요즘은 아이 뭐 윤석열보다는 낫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 이재명 그 했던 분들도 그래서 서서히 이제 좀 누그러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시간이 또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 뭐 걱정거리는 없습니까? 특별히 민주당이 좀 그 뭐 좀 긴장해야 할 대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그 지역을 먼저 책임지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의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러려면 뛰는 이제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후보가 진짜 나는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한테 1분이라도 좋으니까 다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여러 번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아니, 전화를 받고 안 받고 또 틀려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후보 되자마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선대위 이제 뜨고 이렇게 되면 전화를 다 해서 열심히 좀 뛰어달라. 네. 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가 6.2% 지지율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못 얻죠 그렇게. 몇 퍼센트 예상? 이것도 예측을 해야 예측을 해야지. 됩니까? 예. 심상정 4.7? 4.7. 똑같이 걸었어. 4.7이랑 뭐 저기 MOU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심상정 의원과 네. 최근에 몇 년, 1, 2년 사이에 본 심상정 달라 보이십니까? 아니면 옛날하고 아, 비슷한 달라 보이죠. 어떤 면에서 달라 보이세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전에 심상정 의원님 되게 좋아했어요. 네. 네, 좋아했고 그 심상정 의원님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 나오면은 찾아서 보기도 했었고 네. 그분의 그런 마인드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냥 뭐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언제 접었냐면 그래도 미련이 남고 뭐 하고 정의당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거 딱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접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게 점점 이제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이랑 반대로 약간 가는 야당 쪽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 예전에는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는 같이 좀 힘합쳐서 뭔가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당이 되고 그들이 야당이 되니 야당이 야당끼리 이렇게 좀 되는. 그러니까 전혀 정의당답지 못했던 그런 행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의당은 항상 얘기하지만 노동자 서민의 정당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노당 시절부터 혹은 그 민노당 통진당 뭐 이렇게 진보 정당 막 이렇게 찌그럭거릴 때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들이 할 수 있겠지 혹은 저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그냥 정치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여권에는 반대하고 싶은 그러나 뭔가 컨텐츠를 과거처럼 참신하게 내놓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잘 먹히는 카드랄까요? 뭐 페미라든지 이쪽 카드로만 가지고 그냥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만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 집단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 40대들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었습니다. 과거 노유진 시절에 그 유시민 이사장 계시고 뭐 또 노회찬 의원 계시고 또 지금은 뭐 다른 분이 됐지만 이제 석사님 계실 때 이게 정말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던. 근데 왠지 정의당을 좋아하면 지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간지나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고 민주당하고 좀 다른 결이 있는 거예요 분명. 근데 지금 그 감정을 가지던 분들 중에 아직 유지하고 있는 분은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언론중재법 그 국민의힘과 비슷한 논리를 반대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조국 장관 그 조국 사태 이후로 그때부터 방향 못 잡더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정의당 비례대표 이 꾸리는 과정이 굉장히 마찰이 컸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 이제 좀 누적이 된 것 같고.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홍준표 후보 지지층이 확실히 떨어져 나가요. 윤석열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사실 이재명 지사 이제 잘해야 돼. 이재명 지사한테 오는 표도 있고 안철수한테 가려고 하는 표도 있고 에이 모르겠다 기권하겠다. 당분간 누구 지지 안 하겠다 이런 층이 있거든요. 윤석열로 가는 표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막상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고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합니다. 토요일 날 몇 군데 조사를 할 텐데 월요일 화요일 날 보도되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실제로 옛날에 이낙연 후보가 떨어지기 전에 이재명 이낙연 가상 대결 홍준표 윤석열 붙일 때는 그만큼 이탈을 많이 안 했어 사실은. 근데 막상 경선이 완전히 끝나고 나니까 후유증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한 3~4% 빠졌거든. 가상 대결 그 전에 네네. 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 좀 지켜봅시다 그 문제는. 네. 마지막으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누가 되든 정해지고 나면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이나 뉴스는 이제 그걸 주로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저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뭔가를 그걸 덮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우위를 우위를 지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되면 아마 원희룡 같은 사람은 중용하겠죠. 그러면 저 중요할 겁니다. 대장동 TF 팀 뭐, 단장 뭐, 맡겠지. 와, 그 완전히 진짜 눈이 뒤집어졌더라고. 그때 현근택하고 하는 네. 거 보니까 아, 원희룡 그때는 완전 뭐. 그런 사람은 원래 이제 똘끼가 충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흥분을 해도. 과거에 계속 보셨던 원희룡과는 다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화를 내다 보면 자꾸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노무현 따라하기인가? 그럼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거를 자기도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오버한 거야. 오버를 계속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워딩은 쓰고 싶었는데 그걸로 뭔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더 센 거 다 계속 엎은 거지 뭐.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또 약간 잘 긁었어. 그러니까 바로 아니, 기죽지 않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후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그 전 지사 입장에서는 제주도 후배인데, 아 제주도 출신이야? 네, 변호사가. 네. 아, 제주도 후배인데 얘가 나한테 개기네 뭐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현근택 변호사는 몇 살인데?
원희룡하고 원희룡은 차이 많이 나요? 좁죠. 황택은 71년생. 아. 서울대 71년생.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런 게 좀 있긴 있었겠네. 약간 있었어요. 약간 후배로 얕잡아보는 학교 후배이기도 하니까. 아. 예. 그런 게 있었겠구나. 그렇게 왜냐면, 이해해야지. 꼰대네 그러면. 그때야. 맨 자동차 사고 나면 그 마지막에 너 나이 몇 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마지막에 황당한 게 형태 변호사가 자리 비켜 나갔잖아. PD가 권유해서. 제작진들이 비우고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이러더라고. 그건 연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박시영 대표가 제 새카만 후배거든요. 항상 존중하잖아요, 제가. 네, 새카맣죠. 네. 새카맣잖아 얼굴도. 그거 맞네. 근데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왔다 갔어요. 김동찬. 응, 그 친구가 이제 위안부 기린비, 그다음 미 의회 위안부 결의안 이끌어냈던 친구고 이 친구가 우리가 미국한테 주목을 받으려면 표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를 등록해야 되잖아. 네.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미국 가서 한인 유권자 등록 운동한. 그래서 한 6만 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보들이 이제 와서 인사하고 이러면서 지형을 넓혀가지고 쭉 해서 이제 활동을 했.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 인맥지도를 그릴 수 있는 친구인데, 네, 네. 야 실감하겠더라고. 미국에서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어. 코로나와 싸워서 이긴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예. 야 너네 나라는 어떤 나라니? 요즘 그래가지고 오징어 게임까지 해가지고 오징어. 그거 확실한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그러니까 뭐 뉴욕에 사는 친구, 시애틀에 사는 친구 이게 그 각 도시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그런데 말고는 한국, 이게 지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중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 등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지나가도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고 한국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그 국격이라는 게 좀 높아졌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느껴져요.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예. 클로징 멘트를 준비했어요. 했어. 네. 하세요. 예. 음악 하나 깔아드려요. 음악 하나 깔아드려요. 대한민국이 코로나와 싸워서 이긴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왜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또 색출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을 누가 했을까? 해안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이런 한류 문화 강국, 문화 선진국이 왜 됐을까?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 큽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의 덕분에 여기까지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역시 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류의 기반을 깔고 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도 극복하고 그리고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 김대중을 선택했던 것이니만큼 이번 대선도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명박근혜 시절이 어땠던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클로징 멘트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신민정 씨 오늘 출연한 소감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저기 보시고. 네.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는 보니까 뒤풀이가 가지고 떠들려고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 네. 오늘 박시영 TV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요일 날 네.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유정주 의원 출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아 있는 근데 시간 오늘 갖도록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나랑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혼자 나가면 어떡하냐고 자기. 나를 버리냐 뭐 이런 거. 그래서 혼자 한번 나가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겁을 내 사람이. 그 대표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박시영 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